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2%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7%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코스닥도 1% 이상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의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HLB 주가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고배를 마셨던 임상시험 현장 실사에서 보완할 사항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서 미국 허가 도전에 다시 초록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새내기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OT와 S캠도 상장 첫날인 오늘 동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모두 희망밴드 하단 미만인 10,000원에 책정됐는데 지금 시각 MOT는 20%가량 내린 7,700원에 S캠은 17%가량 내린 8,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 16일 에너지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를 지명하면서 셰일가스 관련주가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SH에너지화학은 최대 27%, S&T 에너지는 11%, BHI는 8%대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자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전장 흐름부터 차례대로 짚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져가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요, 2%가 넘게 좀 빠졌습니다. 기술주가 이렇게 대폭 밀려난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M7 중에서는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3%대 이상의 이 상승부를 켜줬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현재 이 10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10월 수입 물가 지수마저도 상승세로 3개월 만에 돌아서게 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 다시 한번 힘이 실렸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전 종목이 하락 마감하는 등 이날 따라서 이 AI 반도체 또 여기에 제약주까지 무더기 급락을 보였는데요. 한편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HLB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앞서서 고배를 마셨었던 이 FDA의 임상시험 현장 실사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아직까지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의 수익선이 개선되면서 그 낙수 효과가 자동차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 섹터 전반의 맥이 돌고 있습니다. 또 간밤 미국 블룸에너지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오늘 수소 연료 전지도 다시 한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LG엔솔 호재가 단 하루 만에 이어졌습니다. 미국 베어 로보틱스의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는 소식에 이 전거래일 급락했던 2차 전지단들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 트럼프 차기 정부의 교통부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 연방법 제정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오늘 자율주행 여전히 강한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역시나 2% 이상의 강한 상승불 켜주면서 2,467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금 시각 0.96%, 장 초반 대비해서는 이 낙폭이 좀 줄어든 모습이 아쉽네요. 690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단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개인은 현재 1,4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양대 지수가 특히나 코스피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 탄력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런 반등 흐름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넣어줘야겠죠. 저희 김선일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닝을 좀 웃으면서 시작을 한 게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장 마감 후죠. 2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면서 지금 이 시각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데요. 또 이 삼성과 오너들이 이 주식 담보대출 마진콜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 삼성전자 대신에 삼성물산으로 담보 대상을 바꾸긴 했지만요. 삼전 주식이 58,000원대에 그대로 머물 경우엔 좀 마진콜 발생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네요. 네, 뭐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네, 뭐 주식이 원체 많으니까 무조건 막을 거고, 그러면서 지금 뭔가 대책안 강구를 위해서 시장 상황도 그렇다 보니 자사주 매입에 카드를 좀 꺼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뭐 시장은 오늘 사실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새벽이죠. 뉴욕 증시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터라 저도 이제 밤새 좀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안 좋게 터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 때문에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좀 발빠른 좀 대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시장에 조금 뭐 방향, 삼성의 주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긴 해요. 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가 우선은 반등을 주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관련주들이 죄다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삼성이 그래도 자사주 매입 카드를 좀 대규모로 꺼내줬기 때문에 10조 원 중에서 우선 3조를 활용을 합니다. 추가로 7조를 더 활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대기업들도 이와 마찬가지 상황을 보이면서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생기는 좀 그런 좀 하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흐름들, 그냥 무조건 시장이 죽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아닌 것 같다. 2차 전지주들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밑꼬리가 달리는 거 보니까 좀 제한 죽일 수 있다.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보자 말씀드렸죠. 자, 일단 반등은 나옵니다. 자, 저평가 매력도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올려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비명 지르지 마시고요. 사실 그 뉴스 기사상으로는 2차 전지주들 안 좋은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가 바닥이었던 적이 항상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차분하게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시장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뭐 큰 급등은 제한적이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대응해보자. 이 정도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러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정말 다양하게 떠오르고 있는 테마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쏙쏙 꼽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천연가스 볼 거고요. 이후에는 엠폭스 또 HLB 그룹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계속해서 이 트럼프 2.0 체제의 각종 인사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를 더 많이 생산을 해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이 간밤 에너지부 장관의 셰일가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산하의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책정 임명이 되었었고요. 또 이어서 엠폭스 관련주들 오늘 다시 한번 고개 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HLB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앞으로 남은 관문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관문이 바로 CMC 평가를 통과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CMC가 제품 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아직 이 부분은 통과가 안 된 상황이죠. 네. 여러 이슈가 있지만 주식이 좀 기대감 때문에 우선 HLB 관련이 올라가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천연가스부터 보죠. 자, 우선은 트럼프 진영 쪽의 인사가 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들, 개편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너무 지휘권을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른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처럼 행동한다. 약간 이런 듯한. 그래서 트럼프 내에서도 이런 조금 분란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잠잠해질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간에 좀 변화가 일전이랑은 좀 많이 빠르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주 관련, 스페이스 X 관련주들도 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려 왔었던
이재명 테마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낙연 관련주들이나 뭐 등등의 김경수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하긴 했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미리미리 그 전에 짚어드렸었는데 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근데 이 천연가스주들이 많이 급등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인사에 대한 부분과 이전으로 도알아가는 트럼프의 흐름이겠죠.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27%대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윗꼬리가 조금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 라인으로 보더라도 고점 라인이 딱 맞춰가지고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이 라인이 어떻게 그냥 나와버리네요. 꼭지입니다. 꼭지만 연결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이 바닥에서 돌리는데요. 오히려 차트 모양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 라인 확인하면서 돌리는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서부터는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대성에너지 GS 있는데 이 두 종목들도 흐름이요. 특히 대성 같은 경우도 큰 차트 흐름에서는 이런 큰 바닥 라인은 잡혀서 움직여요. 그냥 떨어질 때 모아두면 어느 순간 한번 튀는 모습은 나올 거예요. 뭔가 이제 시작점에 대한 부분일까? GS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의 바닥 라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라인에서 조정 시마다 매수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한번 급등 나올 때 그냥 파는 겁니다. GSE랑 대성에너지는 그럴 가치가 좀 있어 보이는 차트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엠폭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코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는 장중에 몇 프로인가요? 15% 급등이 나왔고요. 휴마시스 네, 요거는 현재 17%까지 급등 나오고 13%대 움직임 나와주는데 네, 오늘 아침 단기 트레이딩 추천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바닥에서 지금 올려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엠폭스가 계속 조금 확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완전 딱 바닥 찍고 반등이 나와주네요. 거래량이 좀 붙었어요.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붙는 모습이 두 번 나와줬기 때문에 아직은 움직임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N자형 파동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분위기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엠폭스 관련주들에서는 휴마시스나 미코바이오메드가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보자. 하지만 대장격인 종목 휴마시스가 좀 강하니까요. 그 포인트 보고 대응하시고 다른 이슈랑 같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HLB 관련주들인데요. 그룹주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이슈는 이 간암 신약에 대한 이슈.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다른 상장사는 이 정도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급등이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HLB는 참 시원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LB만의 그런 매력, 사람들의 믿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치는데 참 차트가 또 재밌는 게요. 차트를 가끔 보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단 라인이요. 보시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 아셨나요? 이거 HLB 일봉인데요.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잡는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단 라인으로 보면은 보통 꼬리를 전 떼고 보거든요. 약 이런 그림이에요. 보통 차트를 딱 그릴 때 일반적으로 이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에 이 라인을 그려내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되냐면 돌파가 이제 만약에 나와버리면 새롭게 이런 식의 라인이 잡히거든요. 이런 구조가 잡혀요. 차트는 보통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가 돌파할지 여부는 봐야겠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름의 박스의 출발 자리들이 형성이 되죠. 가격적으로 조금 더 위로 열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완벽한 좀 거래까지 그림이 붙어 있어요. 이런 차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차트 대응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런 차트 보시고 모아 가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두 번 하한가에서 돌렸던 그림이었는데 여기가 딱 걸려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얘도 뭐 비슷한 양상의 차트 흐름이 있었어요. HLB 제약도 거의 이런 흐름이거든요. 얘는 좀 더 깼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구조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추세 하단 자리를 깰 때는 매수 자리에 해당한다. 거기에 한 횡보세를 보이고 브레이크가 멈추는 모습이 나오면은 들어갈 만하다. 근데 그게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HLB 제약도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 보면 HLB 글로벌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HLB 바이오 스텝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급등 그리고 HLB 생명과학
HLB 이노베이션 등등 종목들 전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추가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죠. 너무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을 이용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우크라 재건 테마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움직임이 그쪽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우선 테마가 오늘 몇몇 테마가 살아있긴 하지만 우선 시장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장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약간 소외받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좀 수급 상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수급 상황 보시면 조금은 그래도 외인이 코스피 쪽으로의 매수는 잡히는 모습이에요.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계속 매도했다가 그래도 이번 주부터 매수가 잡히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스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거 나름의 좀 기대를 갖게 하는 약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FDA 승인을 향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HLB 대응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또 굉장히 기대가 되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단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이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황 중에서 좀 안타깝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5.42% 올라서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SK하이닉스 2%대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들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엔솔이 또 오늘 다시 한번 미국 베어 로보틱스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에 다시 한번 2.96%, 약 3%에 달하는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도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향후 지속 성장 가능한 글로벌 메이커를 5개사를 꼽았는데요. 여기가 이 현대차 그룹, 그리고 GM, 도요타, 테슬라, 그리고 BYD까지 총 5개로 압축이 된다라는 증권사 보고서에 따라서 현대차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오늘은요, 코스피에서 이제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는데 좀 재밌는 점은 떨어지는 종목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과감히 떨어진다 표현을 할까? 그냥 내다 꽂는 듯한 느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 5% 오를 때 현재 2.4%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두산은 현재 9%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게 롯데케미칼이 6%대 급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LS도 2.9%대. 반면에 또 오르는 종목도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HL만도 12% 급등 중입니다. 잘 갑니다. 현대차 4.8%대. 한질칼 급락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래요.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은 그냥 철저하게 약간 버려지는 느낌이고 대부분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삼성의 자소주 매입 포인트.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거고요. 상반기까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에 대한 인하가 멈추는 미국 기준입니다. 그 포인트까지 잡고 삼성전자를 천천히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분할 매수하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거 계속 유지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삼성전자를 조금 고민해 볼 때 일전에 삼성전자가 PBR 0.9배
1배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전에 또 하나, 그때가 저평가였고요. 그리고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전에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지금과 같이 했을 때, 그때부터 주가는 삼성전자가 5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해서 50%의 반등이 나온다고 치면은 단가는 7만 원대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짧게 그렇게 반등 나왔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란 판단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급등 나오면은 분할 매수하면 어떡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계속 분할 매수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니까 걱정이실 것도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실적으로 다시 한번 이슈몰이 할 거고 4분기 실적, 내년 실적도 너무나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그래도 상반기 좀 안으로는 다시 한번 여기 전고점 자리에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늦는다면 내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 뭐 시장에서 뭐 대공황 이슈 뭐 이런 게 막 돌긴 하는데 아직 상황 좀 보자고요. 그럴 정도까지는 안 오는 것 같으니까요. 아시겠죠?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거 뭐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생명이나 물산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그림도 나와주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두산이 좀 급락이 나오는데 사실 두산은 일전에 최근에 이제 계속 상승이었다가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그냥 애교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대차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현대랑 기아가 큰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이 하단 자리를 깰 때 되게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하단 자리까지는 돌려내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만약에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22만 원대 안착이 나온다면은 기대가 좀 돼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앵커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슈거리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아도 완전 끝바닥에서 돌리는 포인트. 기아 차트 보시자면은 이것도 아우 죄송합니다. 하단 자리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깼다가 지금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하단 자리에서의 반등, 이런 반등 재밌단 말이에요.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보면 이런 파동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뭐 1, 2, 3, 4, 5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이 추세가 만약에 이제 맞게 가는 그림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바닥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에 해당하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차트는 그래요. 근데 이제 우선 뭐 상황상 뭐 좀 더 분위기는 봐야겠지만 이 라인에 대해서 이탈 자리에서의 돌리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고 지켜보시고 현대오토에버나 모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바닥에서 오랜만에 돌리는데요. 네,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분할 매수하기 좋은 그런 구간대로 보입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으니까 분위기는 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따라갈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해서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약도 마찬가지고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나 BM 이 종목도 이제 보시면은 급락이 좀 나오는 듯 했지만 다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준으로 전거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밑꼬리가 달리 올라왔단 말이에요. 나름의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도 이게 금요일 분봉이에요. 금요일 3분봉으로 볼게요. 금요일 3분봉에서 내다 꽂았지만은 천천히 올렸잖아요. 그 밑꼬리가 달아졌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 괜찮은 모습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좀 확인되면서 가는 모습이고 3분봉 240봉 돌파 자리는 요 두꺼운 자리 여기 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 이 자리는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올려타면서 위로 솟구치는 자리들이 나오는 자리라서 긍정적으로 좀 차트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가 우선은 시장이 괜찮습니다. 이 분위기가 조금 이어져야 되는데 약간의 시장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흐름 보고서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열리는 뉴욕 증시의 흐름이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별다른 일 없이 그래도 잘 버티겠죠.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따라서 내일 시장은 또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화이팅 하시고 오후장도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갈수록 좀 장 후반부 들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요. 금리 인하가 멈추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 대응하시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그 명쾌한 해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바로 저희 문자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아크 오랜만에 들어와줬네요. 25,126원 그리고 27% 약 30%에 달하는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은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시장 반등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좀 5일선 돌파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 네페스아크. 지금 시각은 1.3% 밀려서게 되면서 1,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PBR을 보니까 0.6배가 나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긴 하는데요. 삼성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오늘도 주가 흐름 아쉬운 네페스아크.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신저가 흐름이네요. 신저가 흐름인데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일인가 싶을 정도로 신저가인데요. 실적은 그래도 이제 돌려 세울 것 같은데 실적 나온 게 있나요? 회사가 확실히 좀 힘든 게 주가가 못 가니까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이슈도 있네요. 야, 307억. 9월 달 거였고요. 취득 후 소각을 하는구나. 다시 한번 그럼 발행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채 발행을 할 것 같은데요. 조만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삼자 배정을 하던 전환 사채 발행을 하던 뭔가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은 그때 한번 대규모 발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드는 생각인데 일반 건물 유상증자는 안 하겠죠. 지분 잠깐 볼게요. 지분은 어디 있어? 50.16%. 딱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물 유상증자를 회사에서 100% 참여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글쎄. 근데 뭐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그 사채 시장, 메자닌 투자 시장 자체가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이미 몇몇 증권사들은 클로즈 했어요. 닫았어요. 더 이상 투자가 들어가진 않은데 뭐 근데 법인이나 여러 자금들 기준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완전 뭐 스탑은 아니니까 스탑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보통 이제 12월 넘어가면 아예 보통 잘 안 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네페스아크는 뭔가 올해 연말까지의 흐름상으로 보면은 딱히 주가는 움직임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의 큰 급등, 방향을 돌리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는 돼야 뭔가 흐름을 탈 것 같고 방금 공시에서 느낌 보면은 매각하고 나서 소각하고 나서 그다음 뭔가 재발행을 해야 되는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 뭔가 자금적인 압박이 분명히 회사가 있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하려는 건가? 왜 일전에 이제 그 회사의 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버텨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네. 문제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손실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 순이익 부분에서 손실로 잡히는 거는 그 전환사채 그 갭 차이, 가격 갭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이제 그거 같고요. 그래서 딱히 뭐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싸한 건 있네요. 우선 요거는 좀 기다려 보실게요. 비중이 좀 많기도 하시고 단가가 높으신데요. 아직 덜 빠진 것 같아요. 네. 뭔가 회사를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온다는 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을 하셨다가 뭔가 하나 이벤트적으로 뭐가 터져야 됩니다.
뭐 일반 공급 유상증자나 3자 배정이나 매자니나 뭐 뭔가 됐든 간에 뭐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약간 그런 상황이라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요. 이벤트가 딱 발생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50원 그리고 10%의 비중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이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이 거래량이 왜 이러나 하고 봤는데 유통 물량이 116만 주밖에 되지 않네요. 좀 수급 측면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1.3% 가까이 내려서게 되면서 22,900원 선에 거래 중인 LS 에코에너지 전문가님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짜주실까요? 네, 단가는 3만 원 좀 안 되시고요. 뭐 비중 10%, 비중은 적당히 잘 담으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 따라서 좀 급락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매수하셨던 구간이 뭐 크게 문제가 됐던 구간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누구나 살 수 있었던 그런 가격이 맞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그냥 이거는 시장 빠져서 그랬던 거지 투자하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만 두고 지켜보시면 다시 매수했던 가격까지는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약간의 좀 흔들림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폭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좀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브레이크도 좀 잡혀가는 모습이 좀 보이니까요. 여기서 돌리는 거 보고 대응하시자고요. 그래서 우선은 최악인 경우에도 매수가에서는 정리할 수 있으니까 버티시기만 되고 답답하시면 그렇게 대응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아니면은 사실 매수가로 돌리면은 한번 좀 수급만 붙어주면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한 29,000원, 3만 원, 3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요. 3만 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바이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00원에 10% 말씀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굉장한 좀 급락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주가 흐름 보도록 할게요. 현재 바이넥스입니다. 6.81%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급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고요. 17,24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왜 이렇게 좀 가파른 급락이 나올까 하고 굳이 한번 이유를 잡아보자면요. 또 간밤 이 미국 민주당의 상징이던 케네디 가문 출신이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요. 대표적인 좀 백신 회의론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 의료와 제약 관련주들 특히나 모더나는 7%, 암제는 4% 넘게 밀린 등 또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강하게 밀려났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이 바이넥스의 급락세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네, 그런 이슈도 있지만 뭐 CDMO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생물보안법 이슈로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바이넥스는 회사 너무 괜찮잖아요. 너무 좋아요. 밀려 내려올 때마다 반등을 줬는데 이번에 사실 못 줬어요. 이게 뭐 60일선, 120일선 라인에 맞춰서 상승을 계속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아마 60일선을 보신 것 같긴 해요. 여기 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맥스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120일선을 터치할랑 말랑했던 그런 자리들이 사실 바닥자리 인식은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주 내내 시장 자체가 원체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더 꺾이다 보니까 그 어떤 종목도 살아남기가 사실 어려웠죠. 완전 테마 중에서 지난주는요. 특정 소수 테마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 게 없다고. 그 정도로 시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다 그런 흐름이라서 또 분위기가 안 좋겠다 이걸 깼단 말이죠. 하지만 바이넥스가 현 상황에서 좀 오늘 많이 빼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좀 바닥자리 인식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급등 나왔다가 내려왔을 때 고점 자리 있죠. 이 정도 자리라고 표현할게요. 네. 여기 자리가 돌려 세우는 그림이 나올지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자리들이 있긴 한데 라인을 한 번만 그어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림인데요. 차트 이거 그냥 하단 라인 맞춰본 겁니다. 특별한 라인 안 그었습니다. 하단 라인에서 저 바닥 출발했을 때 자리부터 해서 이렇게 그었던 거고요. 여기 끝자락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리까지 왔네요. 크게 보자면은 얘도 이제 1, 2, 3, 4, 5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큰 구조상의 그림으로 보자면은 그러면 현재 자리가 맥스 뭐예요? 저점 바닥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부터예요. 돌려 세울 가능성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상황으로는 여기서부터 해서 약간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면서 브레이크가 잡히다가 돌리는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자리는 사실 매도가 아니라 손절이 아니라 버티셔야 되는 자리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깨진다 그러면은 뭐 합니까?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려칠 때 대응을 잘 해야겠죠. 그렇죠? 그림은 구조 잡혀 있네요. 자, 홀딩하시고 계시고요. 여기서 내려오면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성 FNC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7,0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두셨고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현재 윤성 FNC입니다. 2.82% 역시나 2차 전지단의 반등에 힘입어서 41,950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바로 전거래일이었죠. 11월 15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현재 바닥 짚고 돌려 세우는 모습 차트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좀 다소 중요해 보이네요. 전문가님, 조금 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적은 정말 튼튼한 이런 회사입니다. 이번에 그 3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까지 내려오나 싶을 정도로 내려왔네요. 이게 상장하고 전체 차트인데요. 상장하고서 끝바닥까지 왔어요. 매수가는 이제 57,000원이시고요. 거의 바닥이라 생각하고 사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떨어지네요. 참. 상장했던 가격이에요. 여기가 이제 거의 상장했었던 시기고요. 지금 현재 근처입니다. 물론 저 때가 더 아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하단 자리이긴 합니다. 전체 차트입니다. 반등 나오면 일시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가져야 되는 게 나와줘야 되는 것 같고요. 저기 자리가 라인을 그어볼게요. 원체 폭이 커가지고 61,000원대 이상, 그 다음은 77,800원, 그 다음은 105,000원, 그 다음은 15만 원 이렇게 라인은 형성은 되어 있네요. 이런 식의 라인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려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혹시라도 맥스 저점까지 보신다면은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기는 해요. 내려올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저기 밑에 자리까지 진짜 갈까?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글쎄 보면은 맥스 최저점 자리가 39,250원이네요. 여긴가요? 저점이? 여기구나. 그래서 전저점이 39,000원대였고 38,000원을 찍었었네요. 금요일 날. 왜 저점 표시가 안 나 했더니 여기서. 자 그러면 어쨌든 바닥 확인되고 돌리는 거고 분할 매수 하셔도 되겠는데. 자 비중이 높구나. 비중이 20%지네요. 그러면 자 뭐 여기서 여기까지 돌리는 거 순식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하니까 올리면 금방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밑으로 내다 꽂는다? 사실 여기서 아래부터는 뭐 다 손절, 모든 사람이 손절이잖아요. 의미 없는 구간이라 누가 잘 참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현 신저부터 사실 떨어지면은 과감하게 이건 베팅해야 됩니다. 베팅해서 돌려치는 거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네. 저는 아니면은 그냥 홀딩하세요. 홀딩하시면은 이 5만 원대는 올 겁니다. 특히 문제되지는 않아요. 5만 원 문제가 아니라요.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7만 원까지 순식간인데 6만 원 넘어가는 것부터 봐야 될 것 같네요. 홀딩 하시고요. 6만 한 3,000원, 6만 4,000원짜리 오면은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특별한 건 없네요. 지금부터 50% 이상 오르면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스트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주죠. 12,300원 또 15%의 비중 주셨고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수익 구간입니다. 0.3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8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간밤에 호재가 하나 나왔었죠. 앞으로 조금 더 들고 있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이슈가 원체 좀 괜찮고 주가도 좀 살아 움직이고 있고 뭐 이래저래 뭐 문제될 것도 없고 뭐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설명회 IR도 이제 잘 진행이 좀 된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조금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지 그 전부터 이제 기관들이 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도 이쁘게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가가 12,300원이시네요. 뭐 문제될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점 라인에 잘 도달했고요. 아직 가고 있는 중이네요, 아직까지. 뭐 가는 중이에요.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전고점까지 봐야 돼요. 2만 원 넘어가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홀딩 하십시오.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져가시고요. 혹여나 깨질 경우는 여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전저점, 전고점. 여기가 14,000원 정도 초입입니다. 여기만 조심하시면 되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어서 템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템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바로 좀 템베거 메이킹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여기에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이 템베거 메이킹 종목 과연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할 건데 그 전에 이거 제가 AS 한번 해드릴게요. 아우딘 퓨처스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문제는 차트 흐름이 어이없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깨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깨졌거든요. 전저점 끝자락까지 조금 내려왔는데 제가 아마 이번 주나 해서 다시 한번 기업 방문을 갈 건데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의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완전 쌍 끝자락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돌려치면 시원하게 가는 건데 궁금해져요. 그래서 뭔가 뭐 준비하는 게 있냐, 뭐 이것저것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많이 속상한 게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4분기도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딱 보니까 내년에 더 좋아질 거고 문제될 게 없는데 내다 꽂았단 말이에요. 또 적은 수량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올려칠 가능성이 높아요. 기다려보세요. 아셨죠? 좀만 참아볼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오늘 추천주는 뭐냐면 자,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아니고 우선주. 우자로 갑시다. 우로 갑시다. 우리는 우로 갑니다. 자, 바닥에서 이제 돌려치는 그림으로 가면서 이걸 짧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저 이거 내년 상반기까지 봅니다. 짧게 안 볼 겁니다.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은 똑같은데 이슈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10조 원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디 안 갈 겁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하이닉스 그 이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PBR 1배 이하는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기업의 오너 일가에서는 자기네들의 자산, 마진콜 뭐 이런 거 청산 안 당하려면은 열심히 뭐 합니까?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보고 설명드릴 건데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삼성전자 차트 우선도 똑같은데요, 볼게요. 저는 이제 우선은 이 삼성전자를 볼 때 큰 그림으로 이 삼성전자 차트에서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려왔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선주도. 이 그림을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더 저점 바닥으로 이거를 2008년도부터 월봉으로 봐볼게요. 라인을 봤잖아요. 라인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어디가 잡히냐면요. 설마 싶어서 잡아봤어요, 한번. 이런 자리가 있기도 한데 이게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4만 원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전 저점 자리로 체크되는 게 여기 3만 원 자리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되게 애매하고 뭘 봐야 되냐면 그 전에 여기 자리 있죠, 여기. 이 라인을 제가 왜 그었냐면은 이게 지금 이래대로 가면 이거는 약간 대공황 상황인데요. 그렇지는 않고 여기 여기 고점. 2017년 말쯤에 나왔었던 고점 자리예요. 되게 중요하죠. 여기도 나름의 살짝 있어요. 그리고 약간 횡보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리, 우선주 기준입니다. 여기 자리가 어느 정도 라인에 맞지 않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서는 한 6만 원 좀 안 되는 자리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올라왔지만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오늘의 이 월봉상의 꼬리 자리가 나왔다는 거, 뭐 꼬리가 나왔다는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돌리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점 돌파 나오면서
가는 그림으로 이거 월봉입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 보지는 않고요.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전략 취하셔야 되고요. 바닥에서 돌릴 때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리면은 이게 빠른 상승 그림이 나올 건데 우선 1차적으로 꼭 보셔야 될 게 이 라인의 회복이에요. 이거는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봉상의 자리의 라인 회복인데 이게 5만 한 5천 원대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일봉상으로는 좀 나오긴 해요.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과연 이 돌려 세우는 거를 브레이크라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이 급정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그러니까 뭐죠? 좀 안정적인 그 느낌을 받으려면은 천천히 쓰잖아요. 차 운전하실 때도 똑같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다는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도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거든요. 약간 그 흐름에 따라 본다면은 너무 브레이크가 과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사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약간 올라가는 게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 너무 빨라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를 잡아드릴 건데 우선 매수가가 좀 약간 폭을 제가 넓게 잡았어요. 그렇지만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들으세요. 47,500원에서 제가 5만 원 사이에 잡아놨는데 조금 더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열어두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여기 구간에서의 매수가를 잡지만 조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상황일 겁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매수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만 하루에 이게 하루에 몇 주더라? 현재가 기준으로 78만 주가량입니다. 하루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78만 주가량이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은 여러분 아시죠? 위로 못 사고 아래에 받쳐놔야 됩니다. 받쳐놔야 돼요.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좀 밑에서 걸어두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방어 역할을 좀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78만 주를 60거래일로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니까 요거 생각하고 그냥 한 달 20일 생각하고 한 거예요. 대충 계산한 겁니다. 얼추 이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방어 역할을 하는 그림 나오면서 좀 받치는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림. 그에 따른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일전에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도 그랬었고 이거는 지금 우선은 3조 원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5만 5천 원까지 1차로 볼 거고요. 2차는 제가 6만 5천 원까지 우선 보긴 할 겁니다. 폭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우선은 이 차트의 회복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오면은 5만 5천 원까지 우선은 1차적으로 갈 수 있다. 한 번 더 가면은 6만 5천 원까지 문제없이 갈 거고 그 다음 자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손절가는 4만 6천 원짜리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일단 다시 정리했다가 잡아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거니까 잘 수익 내보시고 좀 길게 봅니다. 짧게 보지 마시고요. 내년 한 상반기까지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텐베거 메이커 삼성전자 우선주 이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한번 긴 호흡 유지하시라는 점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는 47,5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잡아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 텐데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3가지 정리해보고 와야겠죠. 네, 가장 먼저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10조 원 자사주 효과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코스닥도 동반 강세 효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천연가스와 엠폭스 그리고 HLB 그룹 관련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또 오늘 장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